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을 찾아라.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종목 두 가지를 가져왔고요. 영원무역, 최근에 영원무역도 52주 신고가가 난 지 한 2주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영원무역에 대해서는 오늘 누가 발표하시죠? 제가 발표합니다. 예, 이용숙 프로께서 발표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52주 신고가 한번 하셨죠? 3%에서 하고 여기서는 따로 안 했었어요. 아, 여기서는 처음이시고. 예. 예, 3%에서 주식 탐정 체슬리에서 워낙 이제 발표를 이용숙 프로께서 잘해 주셔가지고 다시 오늘 영원무역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기업이죠? CS 윈드라는 기업이고요. 풍력? 네, 맞습니다. 풍력 맞습니다. 네, CS 윈드는 박준혁 프로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어무역이 그 옛날에 노스페이스,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네, 중학교 때. 네, 중고등학교 때 거의 교복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사 입었습니까? 두 분도? 비싸서 못 사 입었고 그때 계급도 같은 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풍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부모님한테 쫄라서 바람막이 하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한 얼마 하길래 한 30만 원 했나요? 그때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30만 원이면 겨울 옷으로는 좀 비싼 편이었다고 생각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네요. 네. 그때 대비해서 집값이 그래도 2배는 올랐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만 원짜리 옷을 중고등학생이 입고 다니면 안 되는 옷이네. 그때 우리가 2015년 13년에서 15년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정말 노스페이스를 안 입고 다니는 학생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 옷이 왜 저렇게 인기인가 했었는데 그 영원무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52주 신고가가 나고 있는지 한번 기업 분석 자료를 이용수 프로의 발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갖고 왔던 리포트는 SK증권의 현권훈 애널리스트님이 이제 이번 보릿 고개만 잘 넘기면 이란 제목으로 이제 쓰셨는데 5월 30일 발간했었습니다. 일단 23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2023년 매출액 3조 5,020억 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7,235억 원 해서 YY로 마이너스 9.2% 그리고 12.1% 이제 하락하는 역성장하는 그런 전망을 냈는데요. 거기서 이제 OEM 부분에서 이제 매출액 2조 1,927억 원, YY 마이너스 2.6%, 영업이익 5,694억 원 해서 마이너스 10.6% 역성장을 전망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이제 전방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 이제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7.3% 정도 이제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워낙 크고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이제 달러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달러의 역기조 효과를 이제 체감하게 됩니다. 2022년 평균 환율이 이제 1,291원이었는데 23년 이제 컨센 기준으로는 이제 1,261원까지 이제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하량 감소로 인한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희석 효과 감소로 이제 면적당 원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영업이익률은 27.2%에서 23.7%까지 3.5% 정도 하락한다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무역에서 이제 자전거 부분도 있는데 그게 바로 스캇 부분입니다. 상당히 이제 고급 자전거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유럽에서 매출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스캇 자전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제 1조 1,904억 원, YY로 마이너스 14.8% 전망하고 있고 코로나 때 그 자전거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해서 기저 효과로 매출 하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계 자전거 시장에서 과잉 재고 상태로 이제 파악되고 있어서 수요 하락으로 인한 평균 ASP 하락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 Q 둘 다 이제 하락으로 영업이익률도 2.6%에서 10.8%
그리고 이제 1.8% 정도 하락 전망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2.6%에서 10.8%. 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락했다 그죠? 이런 일단 매출이랑 영업이익 이런 걸 보니까 왜 제목이 보릿고개라고 했는지 예. 알 것 같네요. 보니까 YOY나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하고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22년에 워낙 그 의료 쪽에서 좀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네. 23년에는 조금 좀 역선장을 하는 이런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무역의 투자 포인트는 뭐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피해 그 하방 경직성인데 전방 재고 조정으로 OEM 출하량이 감소함에 따라 단가 하락 우려는 당연하지만 다만 단가 하락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이제 그 예를 들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2010년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10년에 있었고 이제 11년 쪽에 한 번 더 있었는데 이제 OEM 단가 급등 후 내려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2011년 미국 의류 수입 단가가 21% 정도를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2014년까지 보합권에서 유지하는 그런 예시를 들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OEM의 공급망을 재편을 하는데 탈중국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찍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기준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류 비중이 30%였지만 23년 1분기에 현재 1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빠져서 어디로 가냐 이제 찾아보면은 베트남이랑 방글라데시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5% 하던 게 1분기 기준 18%까지 올라갔고 방글라데시는 6% 하던 게 11%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베트남이랑 방글라데시를 이제 따로 이제 찍어서 알려드리는 게 영업무역이 그 OEM 공장이 베트남이랑 방글라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인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게 이제 의존도 감소 사유로는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장기간 도시 붕괴를 하면서 공장 가동하는데 되게 제한이 있고 그런 또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도시가 붕괴되면은 이제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중국 섬유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위구르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22년 6월부터 위구르 지역에서 전체 또는 일부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터 인도까지 리드 타임이 대략 업계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데 대부분 3개월 쪽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미국의 제재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이 9월 이후 의존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수주가 탈중국해서 이제 많이 동남아로 가는데 이것은 이제 영업무역에게 반사이익으로 적용할 전망입니다. 바이오의 재고가 정상화 시기로 이제 추정되는 게 23년 말 또는 24년 초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다시 수주가 회복하면은 영업무역의 실적 레벨은 이제 레벨업이 한번 된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투자에게는 매수고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이제 커버리지 제시를 했는데 12개월 포워드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5,558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목표 PR 5.6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고강도 재조정 사이클을 감안한 과거 의류 경기 둔화 당시 PER 8배에서 30%를 할인했다고 합니다. 22년은 의류 산업이 호황기였기 때문에 엽기적 효과 체감을 전망을 하고 있고 YOY 기준 실적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감소율이 매출의 감소율보다 이제 더 큰데 그러한 이유로는 OEM 출하량 감소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체감을 전망을 하고 있고 스캅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PR 하락을 이제 추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12개월 포워드 PR이 4.3입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증시가 크게 폭락했을 때도 4.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고객사의 재조정이 완료된 후 수주 회복 가능성을 고려시 현대 주가는 저평가 국면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는 이 형권훈 애널리스트 그죠? 형권. 근데 형씨가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현씨는 들어봤는데 제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 형씨는 없는데 우리가 그냥 형씨 길에서 형씨 부르긴 해도 형씨, 야 형권훈. 권형훈 아닌가? 그러니까 권형훈 형권훈도 나오긴 하네요. 아 그래? 네. 형씨, 야 진짜 말 그대로 형씨다 그죠? 자, 이 형씨의 그 매수 포인트는 대충 알겠어요. 일단 주가가 코로나 때 폭락했을 때도 4.7배였는데 PER이 지금 4.3배에 거래된다는 말이고, 근데 이게 포워드 PER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예측지대로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모르는 건데 주가가 정말 정확한 건지 애널리스트가 뭐 잘못 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강도 재조정 사이클을 감안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도 30% 할인까지도 해서 목표 주가를 7만 원을 제시한 건데, 작년이 근데 의류 산업이 호황이었나요? 예, 작년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영업 무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프리미엄 브랜드를 이제 OEM을 맡고 있어가지고 뭐 룰루레몬,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뭐 이쪽은 되게 실적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예. 그런 게 영향이 있었고, 또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한 3주 정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6월 한국 시간 6월 2일 기준으로 이제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미국 시간 6월 1일에 룰루레몬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예. 룰루레몬의 수주를 좀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는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 매출의 남성 부분 매출을 뭐 2배를 가이던스로 잡고, 그리고 전체적 매출 실적 매출도 뭐 한 17% 이제 상향으로 잡고 막 해서 주가가 막 뛰었는데, 그때부터 같이 이제 영업 무역도 같이 뜬 걸로 보입니다. 이 영업 무역에서 룰루레몬을 위탁 생산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매출 비중에서 한 어느 정도 차지하시는지 아세요? 그것도 이제 한번 그 공시 보면서 찾아봤는데, 그 영업 무역 같은 경우 IR도 잘 안 하고, 웹 이제 퍼블릭으로 이제 주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리고 공시에도 이제 다른 회사들이 이제 그 회사 이제 고객 회사를 이름을 대는데, 이 영업 무역 같은 경우는 그냥 고객사 1, 2, 3, 4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생각하는 건 한 9에서 10% 후반대, 중반대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업 무역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예. 그 노스페이스 생산하는 비중이 얼마, 그 다음에 이 스캇 자전거 인수한 지가 그때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전거에서 매출은 얼마, 그리고 거기 영업이익은 얼마, 분명히 이렇게 매출에 대한 브레이크다운을 해주는데 그죠? 매출 브레이크다운은 해주는데요. 예. 고객사별로 브레이크다운이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객사별로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저도 예전에 탐방을 몇 번 가봤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영업무역이 저기 광화문 가다 보면 있는 거죠? 서대문에서 광화문 넘어갈 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전략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캔슬림에서 성장주로 매수할 만한 성장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C는 어떻게 됩니까? C 같은 경우는 이제 커런트 쿼터리 어닝스를 해서 이제 YOY 1분기 전 EPS를 갖고 왔는데요. 네. 그 같은 경우에는 EPS는 36.3%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요? 작년이 호황이었다고 하고, 아까 처음에 펀더멘털 얘기했을 때 현재까지 실적에 있어서 모멘텀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예. EPS가 36.3% 증가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이제 최근에 캅데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룰루레몬 같은 경우 이제 좀 어느 정도 비중이 차지하다 보니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남성 원래 룰루레몬이 좀 많이 여성 고객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남성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수주가 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2022년 영업이익이 1,459억이었고 이번 2023년 1분기가 1,672억 해서 실질적으로 이익 증가분이 20이니까 한 12, 3%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1분기 EPS가 36%나 증가죠. EPS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제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으로 봐도 1114억이고 1417억인데 300 늘어났으니까 30%가 안 나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300이면 한 27%. 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작년 1분기가 1,113억이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번이 1,417억. 예, 1,417억이니까 예. YOY EPS 성장률이 36.3은 안 나오는데. 제가 뭐 잘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 네.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이 순이익은 1,114억 나온 게 맞고요. 네. 지배주주 순이익은 988억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올해 1,347억. 올해 1분기에는 아. 지배주주 순이익이 1,347억이라서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거의 뭐 한 30% 정도. 네. 이상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로 아마 그렇네요. 네.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보니까 988에서 1347이 나왔으니까 36.3% 맞습니다. 예, 이 네이버 그냥 요약 재무제표로만 보면 지배주주 순이익이 안 나와서 못 봤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보니까 맞네요. 그러면 C에서 일단은 36%나 상승을 했으니까 예, 분명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닝 모멘텀이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A, 애뉴얼 어닝은 어떻게 되죠? 애뉴얼 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좀 이제 19.2% 역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전 3년 동안은 이제 연속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보니까 3년이나 5년 평균으로 보면 CAGR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작년이 너무 좋았네요. 예. 작년이 뭐 당기순이익이 7,400억, 그 전 해가 3,300억이었으니까 작년이 정말 호황은 호황이었다, 그죠? 그 전 해가 2019년, 보통 이제 코로나 전으로 좀 따져보면 18년도가 1,100억, 코로나 이전이 19년이 1,700억이었는데 지금 23년 올해가 한 6천억 정도 보고 있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예. 5,900억. 이렇게 보니까 전년 기고 효과 때문에 좀 역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년 연속으로는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네. 근데 이게 신기하게 작년에 매출도 이제 2조 재작년에 2조 8천억에서 3조 9천억으로 매출도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도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더블 정도 났고 당기 순이익도 그렇게 났는데 지금 작년도의 주가 차트가 어떤지 제가 보니까 별로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네요. 네. 아니 이렇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에 그냥 네. 지금 아주 재미가 없었네요. 그냥 네.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러면 작년은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25% 빠진 장이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코스피 대비로는 굉장히 선방한 거네. 그렇죠. 네, 시장 대비로 보니까 시장 영향이 좀 있었나. 시장 영향력이 좀 있고
작년이 좋았으니까 올해는 좀 그 기고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걸 반영을 해서 좀 플랫으로 갔을 수도 있네요. 일단 작년에 이렇게 좋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겠다, 그죠? 작년 연간으로 8%가 올랐어요. 8%? 예. 어. 그러니까 시장 대비 상당히 엄청 아웃퍼포먼 거죠. 엄청 아웃퍼폼했네요. 올해 그 작년 실적 그리고 앞으로 향후 실적 그리고 저평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믹스가 돼서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네. 그러면 A에서도 작년 대비를 해서는 19% 역성장이지만 윌리엄 오닐은 원래 이제 5년 평균 성장률을 예. 중요시했는데 지금 5년으로 하더라도 괜찮아요 보니까 2018년도에 매출이 2조 천억인데 지금 거의 매출도 2배고 그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100억에서 6천억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매출 성장률도 CAGR이 거의 한 15% 나오는 거고 이익 성장률은 훨씬 높다 그죠? 그런 거 보면 오케이 A도 나쁘지 않고 N 제일 중요한 게 이제 N 부분인데 예, 뭐 맞습니다. 어떤 뉴 프로덕트나 뭐가 있는 겁니까? 일단 룰루레몬인가? 룰루레몬이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네. 신발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발도 출시를 하면서 이제 여성 것만 출시를 했지만 이제 올해 남성 신발도 이제 출시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영어무역에 신발 만드는 그 공장도 부분도 있는 것이 이제 공시 나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수주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고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리미엄 그 스포츠웨어 시장이 요즘 많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 쪽으로 많이 맡고 있는 영업무역으로서는 많은 수주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하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공장이 이제 많이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와 이제 MOU를 해서 이제 공장 8개를 이제 건설 목표로 갖고 있는데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달러 정도의 규모로 가서 가멘트랑 텍스타일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고 밝혀서 이것도 또 다른 이제 뉴로 편입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룰루레몬 매장에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예.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어요. 그렇습니다. 네. 바지가 그냥 추리닝 바지가 18만 원. 네. 그냥 바지가 그 정도 가격을 했어요. 근데 궁금하니까 제가 한번 입어봤었거든요. 입어보니까 정말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냥 나이키에서 저도 나이키에서 그 아울렛 같은 데 가가지고 사가지고 입는 거 좋아하는데 나이키에서 입는 그 추리닝의 그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나이키도 되게 편한데. 그렇죠. 되게 편한데 그 편함의 정도가 그거보다 더 편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입은 듯 만 듯? 그런 그게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박준혁 프로는 없어요? 룰루레몬이요? 네. 아 너무 비싸서 룰루레몬 못 비쌌어? 입고 있어요. 자꾸 비싼 거 못 입고 있는데 네, 룰루레몬은 근데 품질이 굉장히 좋고 제가 사실 미국에서 좀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룰루레몬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사실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고 남성분한테 인기 많은 거는 또 이번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이게 옛날에 뭐 중간중간에 언더아머나 네. 뭐 중간중간에 또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위협할 만한 그런 브랜드들이 한 번씩 나오긴 했는데 그때는 언더아머도 이 나이키나 아디다스랑 가격을 비교해보면 뭐 더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근데 룰루레몬은 확실하게 이제 이 하이엔드 제품으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그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인데 지금 엄청 먹히고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해외 시장으로 엄청 이제 커지고 있는데 1분기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주 시장에선 크긴 했지만 15% 매출 성장을 했으면은 해외 시장에서 거의 70% 정도 성장한 걸로 저 공시를 읽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영무역에도 이제 수혜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뭐 초고가 아니면 초저가 중간은 없다. 요즘 시장이 소비 트렌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양극화. 그렇죠. 예. 양극화가 심해서 약간 그 우리나라의 나이키 제품을 위탁 생산해주는 화성현 엔터프라이즈 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포지셔닝이.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시장 요 분명히 뉴 마켓은 맞네요. 예, 그 뉴 마켓에 새로운 뉴 프로덕트를 잘 공급하고 있다. 예. 오케이 그러면 CAN 캔 슬림에서 그 다음에 S로 가보겠습니다. 예, 에슨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디맨드인데 이제 영어무용 홀디스가 이제 지주 회사로 50.7% 주식 지분율을 갖고 있고 연기금이 10.1%, 웨인이 이제 29.9%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는 1.01%를 갖고 있는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없고 다만 2013년에 유상증자 1회를 실시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증자 같은 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예, 10년 전 것까지 찾아오셨네요. 2013년 유상증자 1회 그리고 10년 동안 없으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는 그런 조치는 없었다 그죠? 예. 근데 아니 홀딩스가 51% 가까이 갖고 있고 자사주 52에다가 연기금 62 여기에 외국인 30% 그러면 92예요. 네, 맞아요. 품귀 주식이네. 예. 어쩐지 영어무역 홀딩스도 있고 영어무역도 있는데 영어무역 홀딩스보다는 영어무역이 주가가 훨씬 더 단단하게 올라가는데 수급에 있어서 일단은 훨씬 타이트하네요. 타이트하고 영어무역 홀딩스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지주사니까 사업회사를 바로 직접 사는 게 맞다 보니까 근데 수급이 너무 좋네요 보니까. 그러면 최근에 I로 바로 넘어가서 기관 순매수나 외국인 매수는 어떻습니까?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 달 먼슬리로 봤을 때 0.79%를 매수를 했고 위클리로 했을 때는 0.39%를 매수했습니다. 다만 웨인 같은 경우에는 먼슬리로 봤을 때 0.58%를 매도를 했고 위클리로 했을 때 0.36%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좀 이익 실현하고 있다 그죠? 네. 근데 원만스랑 원위익으로 봤을 때 최근 원위익은 다른 빅테크나 미국 시장에서도 차익 실현 약간 하는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외국인이 이 30%를 쥐고 있는데 롱텀하게 아마 들고 가는 외국인들이 꽤 비중이 클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돼 보이네요. 오케이, L은 어떻게 되죠? 이제 L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 아니면 레거드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의류 OEM 회사 중에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업이익 1등 그리고 시가총액 1등으로 해서 리더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의류 OEM에서 시가총액도 지금 2조 정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2조 6,365억 정도 그래요? 갖고 있습니다. 예, 20일 종가 기준입니다. 네. 근데 아까 영어무역 홀딩스 시총도 제가 찾아봤는데 영어무역 홀딩스도 한 1조 정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합치면 3조 6천억 정도 되는 거다 그죠? 그런데 매출이 딱 3조 6천억이네요. 보통 매출하고 시총하고 이제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올해가 3조 8,600억 매출 예상을 하고 내후년을 더 가도 좀 더 늘어나긴 하겠죠. 오케이, 확실한 리더 맞는 것 같습니다. M은 뭐라고 지금 코멘트 해놓으신 거죠? M은 이제 마켓 다이렉션에서 시장 상황인데 이제 OEM 쪽에서는 다들 이제 탈중국화를 하면서 동남아 쪽으로 이제 수저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 말, 24년 초 재고 정리가 전방에서 재고 정리가 완료된 후 수주 주문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이랑 이제 방글라데시로 많이 이제 미국의 의류수 비중이 확대가 됐는데 그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소식처럼 들리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재고 정리 완료되고 수주 시작되면은 이제 더블로 이제 더블은 아니고 이제 이중으로 이제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표가 나오지만 처음에 언급하셨던 대로 지금 미국 의류 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도만 하더라도 46%가 넘었네요. 거의 미국에서 팔리는 옷의 절반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죠? 근데 지금은 비중이 얼마예요? 지금 30% 초반대? 그러다가 이제 1분기는 이제 17%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17%까지 하락을 했고 반면에 지금 방글라데시가 10%까지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방글라데시가 11%,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베트남이 18%까지 올라왔습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합쳐가지고 거의 30% 된다, 그죠? 그러면 중국이 줄어든 것만큼 이 방글라데시랑 베트남에서 동남아에서 그 생산 기지가 동남으로 옮겨졌다. 탈중국. 근데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래 고육주책일 거고, 이 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반면에 영업무역처럼 방글라데시 공장이 벌써 한 10년 됐을걸요, 아마. 넘었을 건데. 미리 동남아 쪽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거다, 그죠? 방글라데시, 베트남,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하고 이디오피아. 예. 거기에도 생산 기지가 있네요. 언제부턴가 옷을 사서 미국에서 또 보면 이 북스토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없고 이제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이디오피아 맞아요. 이디오피아 그런 게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캔슬림으로 보니까 나쁜 게 하나도 없네.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속성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모양상으로는 작년에 너무 잘 나왔나요? 재작년에 너무 잘 나왔나요? 작년에 너무 잘 나왔죠. 네. 상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익성을 봐야 된다 하셨는데 이제 캅대에서 지금 OEM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대략 27%, 28%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인더스트리의 스탠다드 치고도 많이 높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캅대에서는 20대 후반대는 좀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20% 선은 지킬 거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말을 했었어가지고 20% 영업이익률은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20%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는 게 이런 의류 업체 치고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장기적으로 봐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뭐 5% 이러면 거의 안 사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20% 뭐 아주 훌륭한 거죠. 배당을 작년에 1,530원을 했네요. 그렇네요. 배당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 2018년도에 배당을 350원에 했다가 이익이 늘어나니까 400원, 500원, 1,000원, 1,530원. 이 배당 황제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런 기업이 그죠? 배당을 350원 줄 때 주식을 사놨더라면 지금 배당이 거의 535 5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아까 그 차트 보니까 한 5년 동안 주가 차트는 별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월봉으로도 한번 볼까요? 2018년도에도 한 35,000원 했어요, 그죠? 35,000원 할 때 350원이면 1%였는데
그 주식을 계속 들고 있으면 지금 1,530원 또 이게 뭐 2,000원 되고 할 거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OEM 업체로서 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 브랜드가 그렇죠. 없고 그냥 OEM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 브랜드 업체에 대비해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는가 아닌가 생각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도 조사하셨나요? 룰루레몬은 영업무역한테만 OEM을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저도 정확히 이제 회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만 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차장모께서 지적하셨듯이 위탁 생산을 하는 하청업체다 보니까 근데 우리 말고 우리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이 정도로 생산을 못 해줄 걸요 이런 정도의 생산 기술이면 뭐 지금의 이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할 거고 그게 아니라 다른 데도 뭐 이 정도 한다면 오히려 이익을 깎겠죠, 그죠? 예, 주문을 주는 입장에서 야 너네도 뭐 23%나 영업이익을 남겨 먹는데 납품 단가를 좀 더 낮춰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네들이 아까 뭐 한 150불에 파는데 실제로 영업무역에서 공급받는 단가가 70불인데 이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60불로 깎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이 하잖아요. CR을 많이 때리는데 근데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다른 데 대체 불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용석 프로는 이 회사가 예. 의류계 TSMC 같은 회사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비슷한 면은 있다고 생각은 되는 게. 그래요? 근데 그걸 알려면 예. 그 경쟁사를 분석을 했어야 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이 영업이익률이 영업무역만 공급을 하는 건지 방금 TSMC처럼 예. 다른 데는 나노 공정에 있어서 인텔하고 TSMC하고 지금 인텔이 2026년 돼야 지금의 TSMC 기술을 따라잡는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기술력이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회사는 공장이 중국에 있어가지고 예.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뭐 이런 규제라는 게 있어서 영업무역은 방글라데시라는 아주 뭐 지역의 강점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체크를 했으면 더 좋겠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주식은 제일 중요한 게 경쟁 구도이기 때문이에요. 최근 이 주봉이잖아요 왼쪽에. 예. 최근 참주봉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승고가가 가고 있는데 예. 최근 부각받은 어떤 포인트가 따로 또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룰루레몬이랑 같이 완전히 그냥 그 시작점이 이제 주봉 차트에서 시작하는 점이 룰루레몬이 똑같이 6월 2일부터 쫙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룰루레몬의 영향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룰루레몬이 최근에 차트가 이랬나요? 예, 지난 6월 1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현재까지 15%에서 16% 정도 사이로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수급 볼 때 약간 장기 물량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샀네요. 5월 말부터 지금까지 되게 공격적으로 샀어요. 네. 저도 최근에 주가가 세서 보니까 기관 수급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이제 많이 사서 올라오는 걸 봤고, 그리고 주가 차트가 워낙 좀 강하게 뿜어 올려가지고 아까 룰루레몬이 15% 올랐는데 이에서는 45,000원에서 60,000원을 갔으니까 주가 상승률로 보면 30%가 넘어요. 네, 그렇죠. 약간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한섬이라는 회사가 그 현대백화점한테 팔으셨잖아요. 그 한 3천억 정도 가치로 그때 팔았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회사를 파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차트예요, 사실.
그래서 펀더멘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었는데 지금 일단 캔슬링으로만 봐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된다 그죠? 얼마나 이제 주가가 지금 싼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형씨 애널리스트는 목표가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7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7만 원. 예. 야. 그러면 여기서도 아직까지 6만 원이니까 7만 원. 조금 한 15% 더 남았다고 보는 거네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전무님이 이제 M&A 관련 쪽에서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건데 최근에 그 6월 14일 날 캅데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이 합쳐서 한 7,600억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질문을 할 때 뭐 M&A 계획이 없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이제 계획된 건 없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주가 올라가는데 좀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PMA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스캇 자전거 브랜드 인수하듯이 또 새로운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뭐 좋은 모멘텀이다 그죠? 네. 회사가 지금 순현금 상태이고요. 순현금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채 차감하고. 아까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한 7,650억. 네. 단기금융 상품 쪽에 4,600억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바로 땡겼을 수 있는 현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회사가 실제로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밸류에이션에서 PER도 되게 낮고 그죠? 예. PBR도 낮죠 지금. 예, 12개월 포워드 PBR이 이제 0.72 네. 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72니까 뭐 되게 싸네. 순자산 대비해서도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쳐서 좀 보는 게 맞긴 맞거든요. 이렇게 합쳐서 보면 시총이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홀딩스에 1조를 더하면 3조 6천억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과거에 이제 PER 밴드나 PER 밴드로 보면 아직 위로 남았고 그죠? PBR 밴드로 보니까 0.9배를 뚫고 났을 때가 고점이었었네요. 그런 거 보면 지금 0.74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애널리스트가 7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한 게 좀 적절한 네. 목표 주가다 그죠? 네. PBR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예. PBR 밴드를 보면서 네. 했고 근데 이 룰루레몬이 정말 대세로 이제 굳어지면 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회사 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룰루레몬이 이제 19년도에서 23년 사이에 2배 정도 이제 뛰었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피어 그룹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아까 예. 제가 잠깐 질문드렸듯이 의류계 TSMC 비슷한 생각이 드냐고 했을 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 예. 그건 이제 가정이고 예. 검증을 따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고 저희 아침 회의 때 한번 언급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류 OEM이니까 뭐 TSMC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의약품 OEM하고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기술적 진입 장벽이 다를 건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분명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게 나온다는 말은 이 회사만의 생산 노하우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경쟁자만 한 번 더 체크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M은 사실은 이제 마켓 디렉션이 아니라 원래 캔슬림에서는 지금 전체 시장이 불마켓이나 베어마켓이냐 예, 그런 차원인데 그 부분은 최근에 이제 불마켓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불마켓일 때는 주식을 사고 베어마켓일 때는 아무리 위에가 좋아도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게 윌리엄 오닐의 조언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의 모든 조건이 이제 충족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이런 기업은 주가가 이제 빠지면 한번 사볼 만한 주식이다. 그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영업무역 기업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